예,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와 테마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받은 섹터와 테마를 선점하느냐 투자자분들은 늘 이 사이에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공략해야 할 섹터와 테마 종목은 무엇인지 대결로 통해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각오 어떠세요? 제가 한 달 동안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제 PD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분유버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분유버프를 받고 이제 중요한 시간대에 앞으로 내일장을 준비할 때 어떠한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다양한 인사이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또 결국에는 좋은 종목 수익률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좋은 종목 잘 선정을 해서 좋은 수익률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분유값 열심히 벌어야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의 테마를 골라보는 거예요. 대결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각각 어떤 테마를 선정해 오셨는지 키워드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테마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하니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AI와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첫 번째 대결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작년부터 소프트웨어 하면 빼놓지 않고 움직였던 게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이슈 테마로는 생성형 AI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워낙 좀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기술에 대한 경쟁을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딥시크에 대한 이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 중국도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속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기술 경쟁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선점을 한다. 이거를 확정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여기에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AI 투자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픈AI에 대한 챗 GPT를 쓰지 않고 그록을 쓰겠다.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가성비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셔야 되는 게 오픈소스로 계속해서 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개발하는데 한 560불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까지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 13억 불 정도 사용했다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추가적인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반사 수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오픈소스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한국은 추가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장 모멘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생성형 AI 쪽에서 열을 올리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니 해도 가장 큰 모멘텀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장점과 단점 각각 어떻게 좀 분류를 해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장점 너무나 많은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핵심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좀 장점은 미래 혁신 산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이상까지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번 오르고 나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산업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상승률을 꾸준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오픈 AI에 대한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국가별 동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에 대한 협업 자체가 좀 가능성이 많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 부족해서 좀 시장에 대체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협업을 통해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올해가 좀 더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에 대한 좀 인프라 자체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이나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AI에 대한 경쟁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좀 침투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길게 봐야 할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아쉬운 점들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업에 대한 멀티플 대비해서 이제 그런 거랑 무관하게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면 같이 커플링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된 이제 변동성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오픈소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론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을 좀 더 주도하고 끌고 가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개별 이슈에 대한 부재가 좀 있어서 좀 트리거 역할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개별적으로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기회비용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좀 급등락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상승이 이어지면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보다 꼼꼼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멘텀뿐만 아니라 리스크 요인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대결 첫 번째 섹터는 생성형 AI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반도체인가요?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도 그걸 고민이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보안에 대한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밸런스가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하면은 사실 SKT 관련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 이슈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사이버 관련된 좀 투자 관련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6%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25%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보안이 미흡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SKT 관련된 모멘텀 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T 사태 때문에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이제 행정 처분의 매출 대비 한 3% 정도 이제 최대 지급을 하게끔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한 17조 9,4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3% 정도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5,300억 정도의 이제 행정 처분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치에 대한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가량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T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4%밖에 투자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을 아끼고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태가 커졌을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5천억 한 번만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투자 비용도 아끼고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송반방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약간은 조금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좀 돌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좀 높이면서 미국만큼 25%까지는 아니더라도 6% 평균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한 10%, 15%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안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시장 인프라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의 시작점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대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이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도 보안 솔루션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적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네. 이 소프트웨어 쪽은 다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에 대한 대선 키워드로도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은 과거부터 AI 사이클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뭐 딥페이크라든지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장점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리거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게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게 좀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은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성 물량들이 좀 쏟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가 내일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리스크 관리라든지 손절가 라인을 잘 잡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찍히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종목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두 가지 섹터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오늘의 승자 섹터를 한번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떤 sek터에 더 눈길이 가실지 궁금한데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픽은 어떤 섹터인가요? 진짜 밸런스는 제가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밸런스 잘 정한 거 맞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보안 솔루션도 그렇고 생성 그래요? AI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기대 중률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 산업은 생성형 AI가 아닐까 해서 오늘은 좀 생성 AI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정책 모멘텀이 더 강한 게 AI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세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뭐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크라우드웍스가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 많이 보여드렸던 솔트룩스 종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가 좋은 흐름이 굉장히 좀 자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오픈소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솔트룩스가 오픈소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소스를 잘 풀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좀 충성 공격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선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입지를 빠르게 다지는 솔트룩스가 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GPT-4 대비해서 운영 비용이 10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거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솔트룩스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많은 만큼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트룩스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좀 우선적으로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있다 보니까 상승을 좀 막히는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서 많이 못 움직였던 특정 수급의 크로아드웍스 같은 종목이 수급이 워낙 쏠리다 보니까 다른 소프트웨어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높이 맞추기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솔트룩스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약간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직접 보면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이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권을 돌파하는 유무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28,000원대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받은 테마는 생성형 AI 그리고 종목은 솔트룩스였습니다. 방송 외에 김민성 매니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조금 이따가 4시 반에 공개 방송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돼서 커피 한잔 하시면은 바로 이제 4시 반에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 링크 공유 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성 매니저 또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만족스러우신가요, 방송?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을 쉬고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또 이제 머리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내일은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수월하게 말씀드리고 정보 인사이트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